만약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상승 흐름 속에서의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저는 반도체가 흔들리거나 여기서 추렁추렁하게 된다면 모아가는 기회지.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심을 하진 않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지금은 소재 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셔서 셀업체 쪽으로 좀 비중을 옮겨가시는 것도 좀 투자 전략으로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이죠.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강해요. 요즘 네. 시장을 보면은 강세장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데 맞습니다. 뭐 코스닥은 이미 900 돌파했고 네. 코스피도 2,500 이상으로 지금 계속 넘어가 있죠. 넘어가 있죠. 네. 이 상황 이게 글쎄 요즘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네. 다 오를 만큼 오버슈팅한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더 갈 거라고 보기도 하고. 네. 일단 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뷰는 1분기 중에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큰 조정은 없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증시가 지금 연중 고점 그리고 22년 하반기 이후 고점에 딱 막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돌파한 나라가 딱 두 개입니다. 한국, 중국. 중국 워낙 증시가 최근 경기지표들이 너무 잘 나왔죠. 수출 데이터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4분기 실적 1분기 GDP 성장률도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를 본다면 반도체 감산 서프라이도 있었긴 했지만 2차전지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를 제외하고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2450에서 2460 전고점 수준에 딱 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제가 1분기 조정을 말씀드렸던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상황의 변화라든지 매크로 환경의 변화들을 보면은 조정이 있긴 할 텐데 깊진 않을 것 같다. 코스피가 2400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좀 사야 될 조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2700, 7, 8월 달까지 거기까지 한번 올라갈 룸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왜 그동안 1분기를 약하게 봤었는데 왜 지금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는 큰 그림들이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뭐 1분기 조정이 뭐 1월 초 2180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했다가 2300선대에서 바닥을 찍고 또 올라온 상황이죠. 여기서 2700, 800을 다이렉트로 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있긴 하지만 2차전지 외에는 뭐 크게 오르는 종목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실적 시즌, 그리고 경제지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2400선대까지 등락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7, 8월 달까지 올라가는 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흔들리면은 사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왜 그동안 1분기 조정을 예상을 하다가 지금은 조정이 깊이가 안 깊냐라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요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파란색이 미국 11월 달에 예상했던 미국 분기별 GDP 성장률 전망인데 그리고 요거는 유로존이고요. 보시면은 11월 달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가 경기 저점, 유럽도 미국이 이번 1분기가 경기 저점으로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이제 1, 2, 3월을 지나면서 경기 저점 시점이 올해 3분기 또는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유로존은 올해 3분기로 좀 지연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경제지표, 중국도 또 보시면은 잠시만요. 중국도 여기 보시면은 중국도 원래는 11월 달만 하더라도 1분기가 경기 저점으로 예상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분기, 2분기가 미국, 유럽, 중국이 다 경기 저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던 상황들이 미국은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유럽은 올해 3분기, 또 중국은 작년 4분기로 저점이 확인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몰려있던 경기 저점 시점이 이렇게 좀 벌어졌다라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저점 시점은 2분기로 동일했지만 그래도 좀 레벨이 좀 떨어지는 수출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원래는 중국도 이렇게 꺾여서 내려갔다 올라가고 미국도 꺾여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래서 요 1분기의 저점으로 예상이 됐는데 자 지금은 중국은 4분기에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고 미국하고 유럽은 이렇게 꺾여서 3분기 4분기 때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점은 이미 통과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2, 3분기 7, 8월 달까지는 중국의 경기 반등의 힘이 좀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준비하면서 좀 수정된 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상승 흐름 속에서의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도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주가가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네. 사실 계속 우리가 그 좀 조정이 크게 올 것이다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실적 시즌에서 안 좋은 결과가 네, 네. 나오면서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네, 맞습니다. 무너질 것으로 맞습니다. 주가가. 네. 근데 이번에 좀 긴가민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썩 나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1, 2분기에 되게 안 좋을 거로 봤는데 고용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경기가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기 둔화 속도가 되게 완만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좀 나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최근 미국 쪽 경제 지표 실적이 나온 거 보면은 은행들이거든요. 대형 은행들은 되게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좋고, 넷플릭스도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때 2월 달에는 노랜딩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지 그랬죠. 않습니까? 그 정도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과했다가 후퇴했다가 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경기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다.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올해 하반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 연준 중앙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4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1분기, 2분기가 1%대 성장이라고 본다면 하반기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좀 연준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악화되고 있지만 이게 성장 사이클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에 제목도 쓰기는 했지만 올해는 23년은 경기 저점이 너도 나도 다르고,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아직 남아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서 상승 흐름이긴 하지만 좀 울퉁불퉁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비포장도로를 가는 것 느낌 같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은 완만하게 높아지는데 이게 쭉 뻗어가는 그림은 좀 시간이 걸리겠다. 내년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2차 전지가 빼면 우리 코스피는 2,450 정도. 네. 근데 뭐 뺄 이유는 없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시장이니까.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반도체만 너무 좋다. 반도체 그렇죠. 빼면 싸다라고 했는데 가족여행 가는데 아빠 빼고 가면 어떡하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빼고 볼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영향력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가 강세를 이어간다면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폼 더 강한 모습들을 이어갈 것이고, 만약에 2차 전지가 흔들리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좀 덜 움직이고, 또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일 때는 좀 더 출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증시 1위라고 하잖아요. 그쵸, 30%가 맞습니다. 넘어서 네, 네. 뭐 해봐야 한 3개월 좀 넘는 네. 건데.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좀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냐, 여기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쵸. 지금 어떤 주식이 다음 2차 전지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다음 바톤을 받아서 올라갈 거냐, 네. 기대하는 건 반도체인데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실적 이야기 들어보면. 그쵸. 실적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조금 남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반도체 하면은 수출을 좀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대부분 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수출 증가율 진짜 안 좋다. 그렇죠. 마이너스, 그냥 데이터로 보면 마이너스 13.6% 줄어들고 있고, 일평균으로 보면 마이너스 17.2. 올해 최저치, 계속적으로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도 마이너스 34%고 중국 수출도 마이너스 33%. 1월보다 더 나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보실 거는 요 그림이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수출이 플러스 2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 상반기 중에는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들은 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액입니다. 수출 금액. 코스피 흐름들은 수출 금액에 좀 많이 연동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1월 저점으로 2월, 3월 증가를 하고 있어요. 463억 달러였던 게 551억 달러. 3월 수출 데이터만 보면은 작년 4분기보다 레벨이 높아졌고요.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가 1월, 2월 달은 60억 달러가 될까 말까였는데 3월 달에 86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측면에서 금액 측면에서 보면 바닥을 찍고 턴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인해야 될 것이 많지 않냐라는 말씀들은 아마 요 그림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빨간색하고 요 파란색은 저희 대신증권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전망을 한 건데,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된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평균 컨센서스를 보면 1분기가 저점인지 2분기가 저점인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거의 플랫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매수 대응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좀 보시면은 20년 3월, 그러니까 20년 초부터 여기까지 21년 9월까지 3분기까지 실적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쭉 올라가는 추세였죠. 그러다가 21년 3분기부터 최근까지는 쭉 내려가는 그림이죠. 근데 1분기가 저점이든 2분기가 저점이든 다음 사이클은 올라간다는 전망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반도체가 흔들리거나 여기서 출렁출렁하게 된다면 좀 모아가는 기회지 여기서 팔거나 떠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도체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상황도 더 안 좋다라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감산이 왜 중요하냐? 수요가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투자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겠죠. 공급을 맞추려고. 근데 이 투자를 줄인다는 의미는 시간을 두고 바라봤을 때 그 수요가 아무리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2016년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 1분기, 2분기에도 많이 적자다 아니다 막 논란 속에서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기업들이 다 감산을 결정을 하면서 되게 힘들다라고 했는데 하반기부터 턴하면서 주가는 쭉 뻗어갔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코스피가 2,700~800을 가는 흐름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줄 업종은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오른 2차 전지, 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고정관념처럼 하는 게 조정을 받을 것이냐, 네.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확실한 성장이 담보돼 있고, 네. 앞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어떤 기간 조정이나 이런 건 있어도 네. 큰 가격 조정은 없지 않겠냐. 네. 이게 이제 기대감이고 그게 상승하는 이유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장을 밑받침, 그러니까 우리 이 상승장을 버텨주게 하는 네. 요인인데, 이러한 가능성, 이게 흔들리게 되면 이건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2차전지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시장 가격 조정은 좀 주가가 덜 오르거나 밀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움직여주기 시작한다면 저는 주가 지수 자체가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다른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2차전지,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코스닥은 지금 2차전지 힘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거의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서 코스닥은 많이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코스피는 언더슈팅이 있다고 하더라도 2,400을 살짝 깨는 정도지 뭐 2,200, 2,100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관건은 그러면은 2차전지가 여기서 쭉쭉 뻗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쉬었다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일정 부분 되돌렸다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건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이 업종들을 최선 업종으로 23년을 바라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뷰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성장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오른쪽 그림은 전기차 판매량인데 50% 전년 대비 50% 성장을 이어가는 산업은 거의 없거든요. 되게 희귀하죠. 여기다가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 미미한데 미국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면 성장성에 대한 평가도 재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심을 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지금 2차전지 1위 기업은 중국 CATL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거의 100% 가까이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익 전망은 뭐 25년, 26년, 27년 이익 전망은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23년 연간 이익 전망은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내일이죠. 4월 20일 날 테슬라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요런 그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 주가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성장성이, 되게 높은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진 않죠. 주가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주가라고 한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반도체 2차전지 주가는 기업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뷰에서는 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들 특히 셀업체들은 소지업체들보다 좀 덜 올랐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흔들리면 같이 좀 흔들리겠죠. 그래서 셀업체가 흔들리면 그쪽을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2차 전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도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 소지업체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력도적인 측면에서 셀업체의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쪽으로 타픽을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은 소재 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셔서 셀업체 쪽으로 좀 비중을 옮겨가시는 것도 좀 투자 전략으로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애널리스트들도 말하기가 조금 두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근데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작년 7월부터 외국인 누적 순매수, 그리고 연초 이후 외국인 누적 순매수, 그리고 2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보시면은 작년 7월부터 보면은 17조를 샀는데 반도체, IT 가전, 자동차, 화학, 상사자본재, 기계 얘네들을 꾸준히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는 올해 초부터 3, 4월 달까지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철강, 좀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너지. 좀 매도가 좀 커지고 있죠.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이후 누적을 보면은 매수이긴 한데 연초 이후는 소폭 매도 그리고 최근 2, 3, 4월 동안에는 좀 매도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좀 차익 실현, 좀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반도체에 대한 매수 강도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더 맞춰가는 게 지금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다 좋지만 네. 이미 좀 가격대가 올라온 여기와 2차 전지와 아직은 상승이 아직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은 아직은 어려우니까 여기에 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냐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국내 기업의 실적 시즌이 왔을 때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은 그 섹터별로 그 대표적인 업체들의 그 실적에 의해서 막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계속 경기 전망, 수출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쵸.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번 실적 시즌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실적 시즌인데 예전과는 다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1분기가 파란색이고 2분기가 회색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GDP 영업이익 전망치를 전월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를 봤더니 2분기 전망치가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되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이익 전망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좀 실적이 불안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과 조금 다른 그림들은 요 그림을 보시면 좋은데 반도체 실적 전망치가 요 회색이고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좀 플랫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를 뺀 나머지들의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좀 더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도 반도체의 실적이 아직까지 너무나도 안 좋지만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별로 보시면은 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IT 가전, 여기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툭 튄 거고요. 그리고 증권, 자동차, 기계, 이런 쪽, 보험, 이런 쪽들이 그나마 실적이 좀 안정적이고,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1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좀 시장이 조금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좀 크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12개월 포워드 PR을 보니까 13.4배거든요. 좀 많이 높은 상황에 따라서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 재밌는 그림이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턴하는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2개월 선행 PR, EPS도 계속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1분기 실적 시즌만 잘 피해가면은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완성 셀 업체 가운데서 네. 대신증권의 탑픽은 어디예요? 뭐 1등이죠. 1등 기업들이 LG에너지 솔루션. 네, 그 1등 기업을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이익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익 전망 자체에 그 보조금이 반영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림도 나타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옴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저는 매력적인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셀업체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만 최근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캡을 씌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확인되면 좀 불안 요인들이 해소되는 데 따른 불확실성 완화로 좀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